안녕하세요. 소금에 대한 진실을 오늘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아주 굵은 소금인데요. 굵은 소금이고, 또 이것은 이제 저 소금을 1500도 해서 9번 이렇게 1200도에서 여러 번 소성시키고 마지막에는 1500도로 소성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대나무통에 넣어서 소성을 시키면은 이것이 완전히 소금이 녹아버리죠. 이 광물질이 녹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가분말로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라클이라고 이 죽염을 원재료로 해서 또 구리를 첨가시킨 그것도 아주 그 비법으로 인상 김일호농이 개발하신 특수한 방법으로 법제 처리한 그런 건데 이게 아주 또 대단한 거죠.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활성산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활성산소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 지혈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 활성산소입니다. 왜 이것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퉁마녀에 넣어놨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것을 먹고 아주 우리 와이프가 좋은 그 산후 몸조리를 잘했던 바로 강골 건신정이라고 하는 활성 이온 칼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에 거의 평생을 뭐 바쳤다기는 뭐 하고요. 이 신뢰를 주었던 것이 바로 이건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효과가 좋고 중국에서 좋았고,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중국 하면 가짜 너무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이온칼슘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때 제가 들어왔던데, 바로 저는 이거 외에는 지구상에 인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나는 이런 것이 좀 개발됐으면 했는데, 바로 이 인산 칼슘, 인산 미네랄, 죽염이죠. 이게 바로 활성 종합 미네랄, 인산 활성 미네랄이에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내 제품으로 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소개를 드린 것 뿐이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80%가 70%가 물이죠. 어릴 때는 80%,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가 물을 따라 놓고, 자, 왜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짜게 먹으면요, 우리 몸에 0.9%의 염도가 있죠, 혈관에. 이게 삼투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혈관이 팽창하니까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혈관이 굳었을 경우에. 젊은 혈관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가 않지만, 혈관이 경화되고 콜레스테롤이나 악성 칼슘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이 혈관이 늘어나면은, 팽창하면은, 이 찢어져 버리면은, 뇌에서 찢어지면 뇌출혈이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제가 오늘은 긴 얘기 안 하고 실험만 하겠습니다. 자, 이 한쪽에는, 자, 우선 이걸 천일염 넣기 전에 제가 이걸 리터머스 시험자 잘 아시죠? 자, 요거는 이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산성입니다. 약간 산성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자, 소금을 한번 그냥 천일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예, 카메라가 각도가 잘 안 나요. 여기다 천일염을 넣었습니다. 여기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바로 이거 인산 죽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양쪽 다 이렇게 저어서 한번 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소금입니다. 왜 우리가 천일염을 그냥 많이 짜게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죠. 요 물은 이렇게 합니다. 자, 소금물은 내나 그냥 산성이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천일염, 인산죽염은 완전히 강알칼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을 알칼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활성산소 있죠. 이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저 식품 파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걸 활성산소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모토 피, 뭐 실험지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이거 활성산소예요. 여러분들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우리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여러 가지 오염을 시키면은 우리 몸 안에서도 이산화탄소산이 많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소금물에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 알칼리로 변했죠. 여기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넣으면은 똑같이 넣는데 이 보십시오. 자, 이 인산 기미료농협 개발한 이 죽염을 넣으니까 똑같은 맹물에다가 이 활성산소를 넣었는데 한쪽은 중화가 되고 안 되고 한쪽은 중화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활성산소가 뭐합니까?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혈관을 공격해서 몸 안의 혈관 안을 콜레스테롤이나 악성칼슘으로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동맥을 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 염증이 나중에는 암으로도 갈 수 있게 하는 그 주인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체는 이 펄퍼, 천연 펄퍼하고 비슷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게 꽉티슈입니다. 꽉티슈. 질 좋은 천연 펄퍼입니다. 이 천연 펄퍼는요, 몸에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웬만한 오염 물질이 들어와도 크게 오염이 많이 잘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오염이 됐죠. 자, 이렇게 오염 되긴 되는데 좀 누렇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리 휴지, 그 화장실에서 떠던 두루마리 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똑같이 들어갔다 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이것은,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몸이 산성화되면은 조그마한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세포가 시커멓게 물든 거. 이게 바로 전암 체질이라는, 암이 잘 걸리는 체질. 그런데 이것은 물에, 이 맹물에다가 아무리 갖다 씻어도 안 씻겨져요. 그런데 알칼리, 아까 죽염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빨아지죠. 혈관이 깨끗하게, 세포가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것도 활성산소가 완전히 중화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다시 아까 오염된 이 물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좀 부족하니까 물이, 자, 이게 죽이입니다. 죽임을 넣었어요. 활성산소가 깨끗하게 중화가 돼버리죠. 우리 몸이 이렇게 맑아진다. 이렇게 깨끗하게 피가 정화가 되고 몸 안에 활성산소를 완전히 중화시켜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중화가 되는 것은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알칼리죠. 강알칼리. 예, 물론 우리가 먹는 우리 몸은요, 알칼리 pH 농도가 7.44 약알칼리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는 물은 이런 강알칼리보다는 약하게 알칼리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산성입니다. 근데 약알칼리를 하려면 이걸 좀 적게 넣으면 되겠죠. 적게. 자, 요 정도만 넣으면은 이 많은 물에 요 정도만 넣고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만 넣으면은 이게 이제 약알칼리죠.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여기 약간 아까보다 색깔이 좀 얇죠? 예, 이거 봐라. 약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물을 넣어서 테스트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또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임을 다시 버렸으니까 새로 좀 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알칼리를 만들어 보죠. 죽임의 양이 많죠. 이건 아까 약알칼리 조금 탄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강알칼리죠. 완전히 강알칼리. 그렇죠. 새까맣죠. 산도 알칼리도가 약 11도 정도 되는 강알칼리입니다. 먹을 때는 근데 이 정도로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덜한 정도로, 이렇게 약알칼리 정도, 이렇게 7도 8도 정도 이 정도로 마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실험용이니까, 자, 요거 강알칼리, 약알칼리. 자, 그러면은 죽염을 이제 마실 때 이걸 이제 음식을 할 때도 넣고 뭐 라면을 끓일 때도 넣고 모든 걸 다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테스트를 했죠. 요게 이제 페놀프탈린 시약인데요. 과연 이것과 또 여기 한 군데 더요. 맹물이죠. 맹물. 이 세 개에, 이게 맹물이고 강알칼리, 약알칼리인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또 한번 넣어보죠. 뭐 맹물을 뭐 다 아시니까 소금을 넣어보죠. 역시 이 소금을 넣고 한번 이제 시약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중에서 그 이온수기 같은 거 할 때 아마 이 테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 염분은, 그러니까 선인장 꽃 색깔이 나오면은 아주 알칼리도가 좋은 거죠. 알칼리죠. 그리고 산성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산성이에요. 근데 활성 칼슘, 활성 미네랄에서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고운 선인장 꽃 색깔 같은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고온에서 소성시켰을 때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활성 미네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활성산소가 들어와도 다 중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건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활성 미네랄, 그러니까 구운 소금, 이 다 활성 미네랄이죠. 40여 종의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 아까 활성산소라 했죠. 이거 여기는 넣어도 안 없어집니다. 여기는 넣으니까
그래서 약간 양알칼리면 돼도 다 없어져요. 보십시오. 쌍말간에 접어줘. 강알칼리 마찬가지. 근데 소금은 아무리 미네랄이지요. 이 미네랄 덩어리인데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혀 중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기왕이면 테스트 한 번만 더 해보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어릴 때는 이렇게 천연 펄프처럼 이렇게 깨끗한 몸이 세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에 들어가도 잘 오염이 안 돼요. 노랗게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재생유지는 어떻게 되나? 똑같은 곳이 들어갔다 오는데 자,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러나 자, 알칼리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염수 깨끗하게 이제 이 빨아집니다. 이게 싹 정화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한 손으로 실험을 하니까 참 힘든데요. 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자, 보십시오. 또 뭐 이만큼 오염된 것도 그대로 다 중화가 되버리죠. 아까 양알칼인데도 이렇게 중화가 되죠. 근데 강알칼이 들어가면 금방 중화가 되겠죠. 네, 싹 이렇게 맑아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부가적인 설명은 이제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터버스 시험지를 체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내가 이거 마셨기 때문에 약간 약알칼이죠. 산성이죠. 산성 쪽에 약알칼입니다. 약알칼이 혓바닥 침이. 근데 여기다가 이 죽염을 조금 타서 내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타서 한번 좀 마신 다음에 자, 이렇게 알칼리는 이제 체질이 사실 변합니다. 이게 조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게 그죠. 저도 백주를 2번이나 하는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혼자서 자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 한 손으로 이 많은 실험 도구를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험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기원전 2370년 그 대홍수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한 보통 얼마나 살았죠? 900년 이상을 살았죠. 근데 홍수 이후에 수명이 갑자기 이렇게 600년, 400년, 300년 때도 떨어지고 오늘날은 100년대로 100년 살면은 장수했다 하는 시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우선 크게 보면은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무한대 그것이 대홍수 땅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주에 벌써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해광선이나 방사능 같은 것을 차단해주지 못하고 지금은 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 오존층 옷석이지 자외선을 차단해주니까 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소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활성산소죠.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공격하니까 이것이 동맥을 경화시키고 또 염증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오래되면은 이제 종양으로 가고 암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땅에 있는 미네랄이 대홍수 때 전부 다 바다로 쓸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이후에는 반드시 미네랄을 땅에서 나는 땅 자체가 파괴가 됐죠.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은 땅과 함께 멸망된다고 예언하셨다시 실제로 땅이 파괴된 것은 뭐 지진 나고 그냥 그 땅이 벌어지고 지각이 깨지고 이것만 파괴된 것이 아니죠. 그 예언된 대로 실제로 옥토했던 땅, 미네랄이 풍부했던 알칼리성 땅이 산성화됐다 이겁니다. 미네랄이 전부 다 물에 씻겨갖고 바다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이 없는 그야말로 산성화된 황폐화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영양소가 지극히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창조주께서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먹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유추해 봅니다. 왜? 옛날에는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완전했고 땅도 완전했고 식물들이 완전했을 때는 우리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도 완전 식품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땅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육상에서 나는 채소를 과일을 어지간히 많이 먹어도 옛날만큼 그렇게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는 유추죠. 현대 밝혀진 의과학에 따라서 추리를 해보면 그런 추리가 가능한데요. 텔로메라라고 하는 효소도 옛날에는 풍부했죠, 식물들에. 근데 지금은 일부 베리 종류, 블루베리라든가 딸기 종류에 조금 남아있고, 이 세포의 수명이 다하면 분열시킬 때 관여하는 건데요.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수명이 그만 훨씬 더 길어지겠죠. 어쨌든 지금은 산성화됐기 때문에 산성 땅에서 자라는 식물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도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물론 땅에다가 다 쏟고 피는 쏟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는 땅에 있는 게 미네랄이 어디로 갔죠? 다 바다로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초를 먹는 이유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미역국을 많이 먹는 이유가 아이를 하나 낳고 나면은요 몸에 있는 칼슘의 무체가 다 뺏기게 때문에 반드시 해초를 미역국을 한 달 이상 100일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칼슘은 흡수가 안 돼요 미네랄이. 근데 산모가 되면은 출산을 하고 나면은 창조주께서 아이 낳는다 수고했다고 아마 보상책으로 우리 200녀석의 뼈 사이사이를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먹는 칼슘을 미네랄은 전부 다 쏙쏙 다 흡수가 돼요. 골다공이 있던 분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몸 조절 잘하면은 산후풍에는 약이 없다 하지만은 아이를 한 번 더 놓고 다시 몸 조절 잘하면은 미역을 충분히 먹여주고 미역뿐만 아니라 톳, 다시마, 파래 다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를 충분히 먹어주면은 우리 인체에서 빠져나간 칼슘을 보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이 지금은 소금을 이제 그냥 아까 시험 보셨죠. 그냥 천일염은 미네랄 덩어리에 그렇지만 우리 몸에 산성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칠 확률이 많죠. 하지만 이것을 이온화시킬 때, 즉 고온에다가 소성을 시키면은 아까 인산죽에 보셨죠. 그 죽염처럼 그렇게 완전히 1500도 이상 구우면은 이것이 활성화되버려요. 플러스 전기가 붙어버립니다. CA가 칼슘인데 여기에 플러스 전기가 붙으면은 살아있는 칼슘이 되니까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것이 쏙쏙 다 들어가버리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병이나 했던 건 사실 성인병 틀린 말이지만 생활습관병이다. 대사성 증후군, 혈관에 녹이 쓰는 거, 이 안에 녹을 닦아주는 거 바로 뭡니까?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HDL 놓고 닦아주는 거고 악성 칼슘은 활성 칼슘을 닦아주는데 이거 쉽게 이해하자면요 우리 이런 옷에 얼룩이 묻거나 때가 묻으면 바로 양잿물하고 기름으로 만들어진 비누 있죠. 이 비누로 갖고 닦았을 때 가장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우리 몸속에도 혈관 속에 때가 깼다 이걸 닦아주려고 그러면은 바로 먹는 양잿물이 바로 양잿물이 뭐죠? 바로 잿물이에요. 잿물.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말라기에도 보면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잿물이라고 했어요. 잿물.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다음번에 이것만 오늘 지금 보다시피 저도 자반서 봉사를 했죠. 내추럴 기저혈과 시상하부를 터졌기 때문에 두 번이나 터졌기 때문에 지금 자반서를 못 쓰고 이 한 손으로 혼자서 이 병원에서 생활하면 제가 실험을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지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처음에 활성산소 이걸 갖다가 지하방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뭐 식품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은 이게 뭐로부터 피다 실험용 쥐의 피다라고 거짓말하는 분들 간혹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간혹 있고 그걸 맑아지는 것은 이제 비타민 C 활성 비타민하고 활성 미네랄만 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파우치 같은데 그런 활성 비타민이나 활성 이런 주경 같은 거 활성 칼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거 있죠. 제가 30년 전부터 우리 했다는 거 지금은 시중에는 못 갑니다.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구입한 제품으로 갖고 해보면 저는 실험이 안 돼요. 실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실험은 아주 과학적이고 증명된 실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성산소를 하면 되는데 오르모토피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그걸 맑아지면서 피가 맑아지거나 물론 얼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실험 오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금은 짜게 먹으면 혈관이 팽창하니까 터져버릴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러면 쭈꾸운 칼슘은 미네랄은 좀 짜게 먹어도 괜찮느냐면은 옛날에 북한에서 이온음료 수행될 때 세포의 한계가 가면은 혈관 안에 그러니까 하나가 소금이 가면 혈관 바깥에 동시에 하나가 갈 수 있는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물의 입자가 저거는 아주 가늘어지기 때문에 10분의 1로 작아지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시면은 전부 다 코스를 다 돌아서 혈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혈관과 세포로 동시에 가기 때문에 삼투압 반응이 농도 차이가 안 나게 되니까 이 삼투압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 혈관 밖에 있는 세포의 물을 끌어들일 이유도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염은 좀 짜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설명은 위주로 한 게 아니라서 보다시피 지금 발음도 왕왕 울려가지고 이러다 알아듣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든 몸이고 이거 저하고 저 인산죽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도 이제 먹기 시작 구해가지고 지금 먹으면서 제가 테스트를 옛날에 이온팔십구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테스트 실험 기구가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내가 정말 좀 적극적으로 실험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 유튜브를 보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금액에서 2만 원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또 책자도 원한다면은 우리 최영라 박사님 책 개발하신 분 회사 사장님 쓰신 책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아까 미라클 있죠. 그 미라클은 이제 뭐냐면은 저 인산 주기물 기초 제거를 해가지고 또 꿀이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따로 더 법제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아주 저는 정말 대단히 좋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이니까요. 그냥 죽임만 드셔도 엄청 효과 좋습니다. 피를 맑아지고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충분합니다. 저거는 이제 따로 특별히 몸이 아토피라든가
또 암이 있거나 또 욕창이 아주 심한 분들이 따로 좀 치료용으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저 법제화 시켜갖고 인상 기미로는 정말 평생에 걸쳐서 개발하셨던 거라 하니까 그거 저희 우리 가족들도 제가 지금 사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결과를 못 봤지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테스트 해보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저도 지금 그다시 몸이 안 좋고 그다음 이제 간에 배출이 잘 안 되면 기도가 막히면 저도 빨리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칼슘은 이제 주로 인산 주겸이 사실 칼슘이에요. 칼슘 모든 종합 미네랄의 대명사로 저는 칼슘이라고 하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칼슘 하면은 모든 미네랄이 전부 다 칼슘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슘, 이온 칼슘 그러면은 그 주겸은 구웠기 때문에 1500도 이상 구웠기 때문에 이온화되는 이온 칼슘이라고 말하는 이온 미네랄 종합 미네랄을 칼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조금 버벅거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버벅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적어놓고 제가 지금 말을 하기도 힘든 상태인데도 이렇게 일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면 뭐 큰 돈을 벌어갖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옆에 누가 좀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한 손으로 실험하려고 하는데 쏟고 그냥 엉망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거기에서 저 때문에 또 홍보가 잘 되면 뭐 인사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온 칼슘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냥 칼슘은 알아도 이온 칼슘은 잘 몰라요. 그 3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널리 좀 알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왕이면 또 이게 주겸 중에서도 최고 원조 아닙니까? 인산 기미론이 개발한 걸 다른 사람들이 모방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데 약간 가격이 좀 비싸요. 사실 내가 보니까 비싸도 저는 이거 먹습니다. 왜? 믿음이 가니까. 뭐 다른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제대로 먹고 졌다면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1500대 이상에서 소성을 시켰느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2만원 할인 이거 적은가 좀 인터넷 구입할 수 있는 최저가에서 2만원 또 추가로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뭐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디 당뇨, 혈압 있는 분들은 이 주겸 많이 드시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요. 아까 두 번째 큰 거 있죠. 야갈카리 정도 때는 좀 10개 드서 마시면은 간간할 정도 맛이 있게 쭉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가 있고 하루에 한 1.8리터 정도 수시로 좀 마셔주면 좋습니다. 꼭 다 마시라는 게 아니라 국을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밥을 할 때 다 주겸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드시면 먹기도 좋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좀 준비를 잘 해서 그렇게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